오늘은 특별히 그 지역 칠로 더 나아가서 범죄 이쪽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두 가지 근거 자료는 삼성 희망 디딤돌, 삼성에서 하는 희망 디딤돌 가족 이 가이드북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현재 삼성에서 하고 있죠. 이곳에서 저희가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또 그리고 7월에 서울시에서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크게 발표한 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정책에 대한 이제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 어떤 수혜자이자 이것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항상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뭐 비판 아닌 비판도 하게 되고, 또 제 나름대로 생각을 얘기했는데, 또 가끔은 자립 준비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도 얘기를 했었죠. 근데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항상 모든 정책도 이렇게 수혜자들이 잘 정보를 찾아야 되고, 또 박수소리 나는 것처럼 잘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 최근에 대학을 다니는 어떤 청년 중에 그 휴학을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휴학. 그냥 빨리 그 4년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으면 싶은데, 보다 이제 대학 생활을 좀 즐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보다 다른 진로를 위해서 그만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지만 자립 준비 청년들의 그 자립률은 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자립률이 훨씬 더 높다, 그 얘기는 많이 했었고, 그래서 학업 중단이 많이 일어나는데 좀 그것을 좀 멈추고 좀 더 보다 좀 멀리 내다보고, 대학 생활이 좀 힘들더라도 일단 대학 생활에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생각이 좀 가져보고, 이제 진로를 결정했다면 이제 취업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진로의 학습 부진의 요원을 보면 보호 아동의 낮은 자기 평가가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 이제 친구들이, 교사들이 느리다, 틀렸다 그런 말에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실제 지능과 상관없이 자신이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고 믿게 된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학습 부진이 일어난다. 그런 일도 또 있는데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은 이제 미취업 사유에 대해서 보면은 그 전공 경력에 맞지 않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직업훈련과 자격증 준비가 잘 안 되어서, 이런 이유로 미취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그 전반적으로 오늘은 세부적으로는 잘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이 이제 취업했을 때 종사하는 곳이 서비스직이 25%고, 그리고 사무직이 15%, 기계 조작이 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이직과 퇴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보면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더 나은 보수를 받으려고 그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학을 다닐 때부터 진로를 잘 결정하는 것, 그리고 취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울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정말 너무 이제 감사하고 폭발적인 것은 서울시에서부터 자립 정착 건물 2천만 원으로 올렸다는 거. 아마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지만 너무나 이거는 이제 고무적인 거고, 앞으로도 희망적인 그런 일들이죠. 근데 4가지가 크게 있는데,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4가지가 보면, 꿈 찾고 키우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진로와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아동 때부터 1대1 진로 설계를 컨설팅하고, 중고생들에게는 1대1의 레슨비 30만 원도 주고 1대1의 진로를 설계해 주겠다.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래전부터 3년 전부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체능에 있어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갈목할 만한 그런 어떤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능한 음악가나 미술가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나오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꿈 찾고 키우기가 있고, 그 다음은 자립 역량 기르기 있고, 자립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1인 1실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가급적 1인 1실을 주고 요리 교육시키고 공과금도 낼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 그런 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든든한 출발을 위해서 이제 도와주겠다. 보호 아동의 전문적 적성 검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저도 제일 이제 공감 가는 부분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 민간 후원, SOS 자금을 마련하여서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정말 놀라운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첫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진로와 취업에 관한 부분이고, 진로와 취업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어릴 때부터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또 제일 중요한 자립 역량을 어릴 때부터 키워주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진로의 설계에 관한 컨설팅이라든지 또 뭐 적성을 찾아드는 검사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니까, 무언가 이제 기계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시설에 있는 보호아동들도 기계적이고 뭐 사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는 일들이 아니라 보다 좀 적극적으로 자신의 흥미들을 좀 찾아가면 좋겠고, 항상 감사한 것은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일들을 항상 상담을 통해서 하지만 그렇게 많이 전문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러한 혜택이나 그런 지원들이 있어서 보다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들도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 단체에서도 얘기도 하지만 전문가 멘토 특강을 실시해 주겠다. 뭐 변호사 단체라든지 의사 단체라든지 수많은 그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특강을 마련하겠다. 이런 정말 놀라운 정책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서울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 선도적으로 맞춤 지원, 그리고 아동기에 필요한 그런 욕구에 맞출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이러한 정책들을 잘 알고 어릴 때부터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그것이 곧 이제 자립 역량을 키우는 것이고, 또 지역 사회에서 그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도움 받는 것은 항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까 스스로의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나 권리들을 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은 하고자 하는 뭔가 이제 자신의 그 삶에 대한 그 의지만 있으면 항상 뭐 누군가 도와주고 또 열려 있는 그런 요즘에 그 제도나 환경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무엇보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재정 관리, 어떤 경제 관념에 관한 것이라든지 금융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자립준비 청년들 또 전세 사기에 대한 그런 사이버 범죄에 대한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좀 더 그런 부분에 또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직접 먼저 상담을 하지 않을 경우가 많으니까 자주 그런 상황을 좀 면밀하게 또 잘 살펴봐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뒤 뭐 큰 이제 오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진로와 또 취업에 관한 부분, 또 서울시에서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부분 관련지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끝.